어리석은 세상은 너를 몰라. 후회 속에 감춰진 너를 못 봐. 나는 알아, 내겐 보여. 안녕하세요. 저는 대책 없는 낙천주의자 류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소리가 아주 우렁차고 강연 잘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저는 다양한 직업이 있어요. 요리사도 있고, 뭐 강연가도 있고, 뭐 작가도 있고, 여행가도 있고. 그래서 뭐 여행가 류시영, 강연가 류시영 이게 아니라 대책 없는 낙천주의자라고 소개를 드렸고요. 그래서 제가 드릴 얘기는 오늘의 변덕스러운 꿈 얘기. 저 역시 직업이 많은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직업들을 했고 그렇게 꿈도 계속 변해갔던 것 같아요. 제 꿈은 계속 바뀌어 갔는데 지금 꿈 중에 하나는 이 김치버스예요. 김치버스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아니요. 네. 제가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김치버스는 말 그대로 여기 보이는 빨간색 캠핑카 이름이에요. 개조한 마을버스인데 이제 김치버스를 타고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 한국의 김치도 알리고 그리고 한국의 음식 문화 그리고 한국 이런 걸 알린 여행 프로젝트 이름이에요. When your legs don't work like they used to before, and I can't sweep you off of your feet, will your mouth still remember the taste of my love? Will your eyes still smile from your cheeks? Darling, I will be loving you till we're 70. And baby, my heart could still fall as hard at 23. And I'm thinking about how people fall in love in mysterious ways. Maybe just the touch of a hand. Well, me, I fall in love with you every single day. And I just wanna tell you I am. So honey, now take me into your loving arms. Kiss me under the light of 1,000 stars. Place your head on my beating heart. I'm thinking out loud, maybe we found love right where we are. When my hair's all but gone and my memory fades, and the crowds don't remember my name, when my hands don't play the strings. 재밌게 보셨어요? 예. 네, 이제 김치버스가 어떤 여행이었는지 알 것 같죠? 예. 네. 근데 이렇게 많이 알리고 김치버스 뭐 아니면 여러 준비하는 동안 뭐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보다도 제일 중요한 장면은 바로 이 장면이에요. 대한민국의 평범한 새 청년은 그렇게 뭉쳤습니다. 평범한이라는 단어 때문인데요. 제가 외국에 나가면 소개를 그렇게 했어요. 대한민국의 키 작고 뚱뚱하고 못생긴 3명의 청년이다. 저희가 이 김치버스를 했던 게 뭐 남들보다 특별해서 예를 들면 김치를 굉장히 잘 담근다거나
아니면 한식을 계속 알려왔다거나 그런 게 아니었어요. 출발하기 한 달 전에 저는 김치를 처음 담궈봤고요. 그리고 버스, 대형 면허 있어야 되는데 그 대형 면허도 한 달 전에 제가 취득을 했고요. 사실 준비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평범했죠. 남들보다 외국어를 잘했던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뭐 돈이 많다거나 후원을 받을 뭐 백이 있다거나 뭐 그런 것도 아니었고 근데 어떤 선택으로 인해서 저희가 조금 특별하게 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변해가는 꿈들 그리고 제 선택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이 청춘의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여기는 다 20대 분들이시죠? 제가 좋아하는 글귀 중에 이런 게 있어요. 20대의 하루는 30대의 일주일과도 같고 40대의 한 달과도 같으며 50대의 1년과도 같다. 40, 50대의 하루하루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20대의 하루하루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은 같이 군복을 입고 같은 부대에서 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마찬가지였죠. 근데 대학교로 오면서 아니면 대학교를 안 갈 수도 있겠죠. 매 순간에 선택이 있단 말이에요. 선택이라는 게 굉장히 뭐 큰 거대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오늘 누굴 만날까? 내일은 뭐 할까? 이번 학기 끝나면 아르바이트를 어디서 할까? 뭐 이런 선택도 다 포함이 되죠. 그런 경험들이 계속 바뀌어가면서 꿈도 계속 바뀌어갔던 것 같아요. 근데 30대, 40대의 그런 선택들보다 20대 하루하루의 그런 선택들, 누굴 만나고 뭘 했느냐 이런 게 30, 40대의 삶에 굉장히 큰 변화를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했던 20대의 3가지 선택을 얘기를 하려고 해요. 먼저 첫 번째 선택은 세계를 무전여행하다예요. 아까 김치버스를 제가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김치버스 이전에 세계 무전여행이 있었는데 사실 그 이전에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갖고 온 제 꿈이 있어요.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뭐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뭘 하면서 살아야 행복할까?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뭘까? 기특하죠.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그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 별로 할 게 없어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공부는 남들처럼 사실 하기 싫었어요. 그리고 체격도 왜소해서 뭐 운동이나 이런 걸 잘했던 것도 아니었고 어렸을 때부터 뭐 예체능 쪽으로 뭐 예술이라든지 음악, 미술 뭐 이런 걸 했던 것도 아니었고 근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지 했는데 그게 요리더라고요. 어머니랑 아버지가 맞벌이로 이제 나가시다 보니까 저는 학원 안 다니고 돌아오면 저녁을 저 혼자 해 먹었거든요. 그건 사실 처음에는 요리라고 할 수 없었죠. 그냥 있는 재료들을 놓고 합치는 조립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걸 하다 보니까 오늘은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그러다가 찌개를 끓이게 되고 그 시간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했고 즐거웠어요. 그래서 나는 요리사를 해야겠다. 그래서 내가 경희대학교 조리과를 가야겠다. 알아보니까 요리 실력이 중요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공부를 잘하면 돼요. 그래서 경희대학교 조리과를 가려면 이 정도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했죠. 3년 동안. 취미 특기 요리. 가고 싶은 곳 경희대학교 조리과. 그래서 제가 3년 후에 재수 안 하고 경희대학교 조리과에 들어갔어요. 대학생이 되니까 중학교 3학년 때 했던 생각과는 다르게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졌어요. 제가 첫 번째로 했던 요리 말고 다른 걸로 했던 외도는 사진이었어요. 대학교 갔으니까 동아리를 한번 들어야겠다. 사진 동아리를 들고 이제 뭐 허세도 가득 찼었고 멋있는 사진을 찍고 싶은데 카메라는 없었고 그래서 멋있는 사진을 찍으려면 여행을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죠. 왼쪽 사진이 첫 번째 여행 사진인데 무전 여행이었어요. 처음 여행이. 어떻게 보면 이 여행부터 제 인생이 좀 바뀌어갔던 것 같아요. 멋있는 사진을 사실 찍기 위해서 떠난 여행이었지만 멋있는 사진은 못 건졌어요. 근데 이 여행에서 다른 굉장히 많은 것들을 얻었죠. 예를 들면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것들 뭐 물, 화장실, 휴지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따뜻한 샤워 그리고 그늘 뭐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해. 자동차는 정말 빠르죠 사실 그쵸? 근데 하루 종일 걸어도 20-30km 가는데 30km? 정말 너무 힘드니까. 근데 차 타고 히치하이킹을 하면 내 마지막 종착역인 부산까지 간대. 하루 만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한 달 동안 여행을 떠나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나라가 너무 좁기도 했고 히치하이킹을 자주 하다 보니까 일주일 만에 여행이 끝이 났어요. 근데 이때 멋있는 사진을 못 찍은 대신 다른 제가 모르는 것들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 여행을 결심하게 되죠.
아, 군대 가기 전에 한 번 더 무전여행을 해야겠다. 이번에는 뭐 멋있는 사진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 시골 아니면 도시에서 벗어난 다른 문화들을 많이 접해야겠다. 근데 이 두 번째 무전여행에서 운명적인 아줌마를 만나요. 지리산 자락에서 막 비가 오는데 저희가 3명이서 여행을 갔거든요. 첫 번째, 두 번째 다. 근데 비가 막 내리는데 저희 3명을 프라이드에 태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딸 같아서 태워줬다. 딸이 유럽에서 무전여행을 하고 있다. 이런 거예요. 저도 그때 생각을 했죠. 아, 나도 그래 해외로 나갈 수가 있겠구나. 해외여행을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서 이제 세계 무전여행을 막 계획을 세워요. 이 2번의 무전여행을 함께 했던 친구랑 둘이서 우리 세계 무전여행을 가자. 근데 그냥 단순히 돈을 안 쓰는 여행이 아니라 뭔가를 느낄 수 있는 여행을 하자. 우리나라에서 되게 다양한 삶을 봤더라면 내가 앞으로 요리를 해야 되니까 그들의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여행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죠. 그 문화를 즐기려면 무전여행만큼 좋은 방법이 없겠다. 한 명의 친구랑 저랑 둘이서 이제 막 계획을 세워요. 군대를 다녀와서 1년 후에. 근데 그때가 이제 3학년 1학기가 끝난 시점이었는데 뭐 많은 친구들이 그렇듯 저희도 이런 문제에 봉착을 했어요. 장기 여행을 하느냐 아니면 스펙업을 하느냐. 근데 20대 그때 8년 전의 선택으로 저는 장기 여행이 그래도 나한테 되게 좋은 경험이 되겠다. 좋은 경험이 되겠다는 생각이었고 그런 문화를 느꼈을 때 내가 남들보다 더 앞서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을 했고 같이 준비했던 친구는 그렇지 않았어요. 1년 재수를 했는데 남들보다 1년 늦었는데 어떻게 보면 1년 더 늦는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편도 비행기 티켓까지 다 끊어놨는데 일주일 전에 출국 일주일 전에 딱 밤에 문자가 오더라고요. 남아야겠다. 그래서 그 친구는 남고 저는 떠났죠. 저는 220일 동안 무전여행을 했고 유럽에서. 그리고 그 친구는 열심히 스펙업을 했어요. 그 친구는 이제 졸업과 동시에 본인이 원하던 꿈을 이뤘어요. 대기업에 입사를 했죠. 우수한 성적으로. 그리고 저는 졸업과 동시에 백수가 되면서 제 이름으로 된 첫 번째 책을 냈고 제 꿈 중에 하나였는데 그리고 멋있는 사진,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그렇게 찍고 싶었던 멋있는 사진인데 뭐 남들 생각하기엔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제가 생각했을 때 멋있는 사진들을 모아서 홍대에서 전시회를 열어요. 백수가 됐을 때 그 8년 전의 선택, 첫 번째 선택이죠, 20살에. 그때 선택에 그 친구도 후회가 없었고 저 역시도 후회가 없어요. 어떤 삶이 좋다 나쁘다를 평가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친구 역시 지금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고 저 역시도 그 세계 무전여행을 통해서 아, 인생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구나. 우리가 꼭 대학교를 나오고 취업을 해서 뭐 이렇게 가야 되는 게 아니구나. 결혼은 안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직업적인 거에서 남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의사, 변호사 뭐 이런 게 꼭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한 것만 벌면서 사는 그런 행복한 삶도 살 수 있겠구나.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여행가로 탈바꿈하게 되죠. 이제 두 번째 선택이 나와요. 29살의 김치버스인데 정말 그 한 번에 세계 무전여행을 마치고 나서 여행을 계속 가고 싶어서 미친 듯 여행을 다녔어요. 아르바이트 하면 아르바이트 그 돈으로 바로 여행을 떠나고 그러면서 강연도 처음 시작하게 됐어요. 2009년에 처음으로 강연을 하게 됐는데 뭐 그때는 무전여행에 대한 내용이었죠. 내가 만났던 사람들 그리고 그 안에서 깼던 편견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막 도전, 열정 막 여행을 떠났을 때 그런 느낌 이런 얘기들을 막 했는데 마지막에 질문이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앞으로는 뭐 하실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했죠. 내가 좋아하는 게 뭐지? 중학교 3학년 때 했던 생각처럼 그리고 세계 무전여행을 가기 전에 고민했던 것처럼 그랬더니 제 20대에는 이 5가지로 가득 차 있더라고요. 술도 엄청 좋아했고 사람 만나고 이런 걸 너무 좋아해서 뭐 길게 아르바이트도 안 하고 단기 아르바이트, 일용직 뭐 이런 걸 많이 했고 그리고 사진, 여행, 요리 이게 제 키워드더라고요. 이 5가지를 좀 할 수는 없을까? 그렇게 고민하던 게 바로 김치버스였어요. 근데 이 김치버스가 내가 5가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라 사실은 한 번에 그 세계 무전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한 번 더 세계 일주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때는 돈이 없어야만 할 수 있는 경험들이 아니라 돈을 많이 가지고 하고 싶었어요. 에펠탑도 올라가 보고 싶고 내가 차도 몰고 다니면서 히치하이커들도 태워보고 싶고 그때부터 기획된 게 김치버스였는데
그때는 자동차 세계 일주였죠. 그리고 자동차 세계 일주를 가기 위한 그 차량의 이름이 김치버스였고, 근데 그 단순한 김치버스가 어떻게 보면 제 꿈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찾다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을 할 수가 있었고, 2년 동안 계속 실패를 했지만 내 꿈을 위해서 이걸 해야겠다라고 결심한 순간 올인을 했죠. 그래서 운 좋게, 정말 운 좋게 몇몇 기업의 후원을 받아서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게 돼요. 내가 생각한 그런 로망만 가득한 세계 여행이, 사진도 찍고 여행도 하면서 요리도 하고 이런 여행이 사실은 돈을 받고 내가 뭔가 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니까 이게 현실되더라고요. 꿈이랑 현실이 되게 비슷한 것 같다는 생각을 그때 했어요. 꿈을 이루면 그게 현실되듯이 현실되자마자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했죠. 펀딩이 예상대로 사실 진행이 안 돼서 돈이 별로 없었고, 프로젝트에 이제 중고차를 사게 되면서 차량 고장이 정말 많이 일어났어요. 뭐 여러 가지로 차 고장 혹은 예산적인 부분에서 생각지 못했던 돈을 쓰다 보니까 우리가 줄일 수 있는 건 우리가 먹는 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마트 가면 무조건 제일 싼 거,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가지고 간 쌀, 그리고 김치 냉장고에 가득 차 있는 김치, 이런 것들로 계속 생활을 하고 먹고, 그러다 보니까 동유럽 쪽에서 정말 가난하게 지냈는데 이런 시간들이 계속되니까 또 서로 싸우게 되고 뭐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도 힘든 것들이 많았는데 이것들을 버틸 수 있었던 거는 내가 좋아하는 일들을 정말 많이 할 수 있었던 거. 예를 들면 뭐 제가 좋아하는 멋있는 장소에서 제가 좋아하는 사진을 찍을 수가 있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요리를 해줄 수가 있었죠. 한식을 하고 한국에서 온 요리사라고 그것만 소문이 나서 이제 세계적인 셰프들 그리고 세계적인 조리학교에서 초대가 오고, 저희가 그들에게 한식을 뭐 잘 아는 건 아니었지만 한식을 강연을 하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시식 행사를 하게 되고, 정말 원 없이 요리하고 여행하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무엇보다도 중요했던 거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그 선택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그런 3년이라는 시간, 근데 그게 지나고 나서 내가 그들을 설득시켜서 출발을 했는데 우리끼리 싸워서, 아니면은 내가 너무 힘들어서 그런 일로 포기하고 싶지 않았고, 그 선택을 후회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400일 동안 무사하게 마쳤죠. 그리고 두 번째 책을 냈죠. 이 두 번째 책까지 내고 나서 돌아오니까 제가 어느덧 31살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취업의 갈림길에 봉착을 하게 되죠. 되게 힘든 시절이었어요. 30살 때까지는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자 이런 생각으로 살았는데, 막상 29에 김치버스를 떠나서 31살에 오니까 이미 30이 넘었고, 이제는 내가 좋아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뭔가 생산활동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400일 갔다 왔는데 모아놓은 돈도 없었고, 뭐 많은 인터뷰나 강연 이런 기회는 있었지만 당장 하루하루 아르바이트를 해야 됐고, 그래서 고민을 하게 됐죠. 내가 취업을 해야 되나, 아니면 장사를 해야 되나. 당장 하루하루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장사할 돈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래서 취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대기업에서 취업 제의가 와요. 정말 드라마틱하게. 그래서 궁금하잖아요. 그리고 좋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래서 그 담당자를 만나러 갔죠. 왜 나를 선택했는가 듣고 싶었어요. 그 달콤한 메시지를. 그래서 물어봤더니 두 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는 그 부서가 장기 프로젝트를 하는 부서래요. 그러니까 너는 3년 동안 포기하지 않았고 또 400일을 잘 갔다 오지 않았냐. 장기 프로젝트에 적합하다. 이게 1번이었고, 2번은 어느 회사, 어느 부서나 마찬가지로 회사 전체에서 부서별로 이제 예산을 할당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너는 후원을 받아봤기 때문에 그건 똑같다. 기획서를 잘 써서 우리 부서로 더 많은 예산을 끌어올 수 있을 것 같다. 기분이 좋더라고요. 제가 어떤 기업에서 원하는 그런 스펙은 없었지만 무형의 경험들이 있었는데, 그런 무형의 경험을 스펙으로 봐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막 기분이 좋아서 고민을 막 하는데, 8년 전에 그 선택을 했던 그 친구보다도 더 높은 직급, 그리고 더 높은 연봉의 제안이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8년 전에 선택을 되돌이킬 수도 있었고, 그래서 막 집으로 오면서 막 핸드폰으로
그 기업의 연봉 수준, 복리 후생 뭐 이런 걸 막 검색을 하기 시작했죠. 근데 그런 걸 막 검색을 하면서 집으로 걸어오는데 그 순간 쇼윈도에 비친 제 모습이 너무 비참하더라고요. 결국에는 내 20대는 내가 어떤 선택을 했든지 내가 좋아하는 일,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뭐 이런 게 선택의 기준이었는데 결국 30대가 되니까 돈이 최고. 그리고 8년 전의 선택이 결국 뭐 연봉이 5천이면 아 별로고 뭐 6천이면 하고 1,000만 원에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죠. 결국에는 돈인가? 뭐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걸 거절해야겠다. 거절을 하게 되죠. 그리고 다시 고민을 하게 돼요. 중학교 3학년 때처럼, 무전여행 갈 때처럼, 그리고 김치버스를 갈 때처럼. 근데 그때는 내가 좋아하는 일, 하고 싶은 일 이런 것들이 주였는데 그래서 30대가 돼서 내가 제일 잘하는 거 그리고 나만 할 수 있는 거 이게 뭘까라는 고민을 했죠. 근데 남들보다 잘할 수 있는 게 사실 별로 많지 않아요. 그 나만 할 수 있는 것도 사실 별로 없고 근데 하나 있더라고요. 김치버스. 이게 돈을 벌어다 주진 않지만 어쨌거나 나만 할 수 있는 일이고 내가 제일 잘하는 일. 그래서 2013년에 두 번째 여행을 가요. 한국 전국 일주랑 그 다음에 일본 전국 일주.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처음에 프로젝트가 이 정도로 크면 다음 시즌2 더 크길 원하죠. 근데 사실 제가 이때 느꼈던 거는 더 키워가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럼 더없이 좋겠지만 키워가는 것보다는 계속 이어가는 게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시즌1을 다녀오고 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물었거든요. 다음은 이제 뭐 할 거예요? 비빔밥 버스? 장버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시즌2를 한국이랑 일본을 전국 일주를 하고 82일 마치고 돌아오니까 질문이 달라졌죠. 다음은 어디로 가요? 그러니까 시즌3는 어디로 가요?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시즌3를 작년에 제가 남미 브라질 월드컵 할 때 100일 동안 같은 차량으로 남미를 일주를 했죠. 근데 이 시즌3를 갔다 오니까 또 질문이 바뀌더라고요. 시즌4는 어디로 가요가 아니라 시즌4는 우리랑 합시다. 이렇게. 그래서 시즌4를 올해 이탈리아 밀라노 엑스포, 푸드 엑스포를 다녀왔고 이 차량은 이제 여기 남미에서 있는 동안 너무 노후돼서 프로젝트를 계속 이어가는데 힘들기도 했고 우리가 앞으로 김치버스 이거를 꾸준히 이어가려면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건대 커먼그라운드라는 곳에 이렇게 푸드트럭 형태로 지금은 변신해서 있죠. 그래서 저는 지금 김치버스의 대표이기도 하고 요리사이기도 하고 여행가이기도 하고 그래서 꿈이 계속 바뀌어갔고 어쨌거나 꿈은 바뀌어갔지만 제가 했던 그런 경험들이 합쳐졌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고민을 해요. 내가 회사를 그만두고 여행을 가야 되나? 아니면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뭐 꽃꽂이 아니면 뭐 다른 직종에 내가 해야 되나? 그 꿈과 현실, 내가 원래 하고 싶었던 거 이런 걸 고민을 많이 하는데 사실 그건 다르지 않아요. 굉장히 같이 묶여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내가 좋아하는 일보다 해야만 하는 일이 우선일 때가 많아요. 보통 그런데 이 좋아하는 일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계속 하다 보면 힘든 순간들은 있겠지만 그 순간들을 버텨내면 그게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나만 할 수 있는 일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근무하시는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 내가 제일 뭐 할 때 행복할까? 내 꿈은 뭘까? 이런 고민들을 계속 했으면 좋겠어요. 제 꿈은 3가지인데 직업적인 거는 김치버스를 계속 이어가는 거고 영리랑 비영리로 다른 꿈 3가지는 이런 거예요. 내 이름으로 된 책을 내는 거 이건 냈죠. 이뤘고 그리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거 제가 올해 말에 결혼해요. 이것도 이제 이건 앞으로 이뤄가야 되는 거죠.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거 결혼한다고 끝은 아니니까 계속 노력해야 되는 거고 3번째는 백과사전에 내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브리테니커에 내가 뭘로 나오겠어요, 그죠? 나올 수 있는 게 별로 없는데 그냥 그렇게 꿈을 가지고 열심히 살다 보면 그래도 언젠가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꿈을 간직하고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